토마토만 이해하는데도 평생이 필요하다. 도롯이라는 이름으로 와인 이런 것도 쓰고 저 인간이 누구냐 거기 포장마차가 쫙 붙어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요새 말하는 오마카세 아니에요? 이모 네, 맞아요. 오마카세. 이모카세. 예. 정해져 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네, 삶아가지고 차가운 상태로 네, 냉제육. 왜 그렇게 안 먹나 몰라. 바짝바짝바짝해요. 그런데 일하는 게 유증기. 머리가 안 감겨요. 패닉이 와서 사라진 요리사도 봤어요. 셰프님한테 스파게티는 어떤 음식이에요? 왼수죠. 예, 망하시고 진짜. 먹는 것도 별로 안 좋고 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채널 3 있는 게 대구 한복판을 지나가게 하면 우리가 안내를 생각에 하나요? 기도하는 알레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마음이 대구다 대구 볶음 한 그릇 먹어야 네, 되는데 아침에 죽이 너무 든든해서 볶음 먹을 일은 최고의 없고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돼지 여름이 국밥. 있고 또 시원한 가을이 오는 다음에 또 순간에 대구 올리면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해보는 그게 시간 되겠지.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알부는요. 하나잖아 내비가 좀 내비한테 좀 서운한데 어떻게 이렇게 대구 시내 한복판으로 지나가게 하냐 망하네. 네, 오늘의 책 손님은 메시 인터컴 종료. 로 불리는 이 책의 저자인데요. 박찬일 셰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느 게 더 마음 드세요? 글 쓰는 셰프, 요리하는 작가. 둘 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너무 둘 다 부러운데.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예, 요리사라는 게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주방장이나 요리사라는 작가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예. 알북스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알북스에 제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유 작가님이 역대급 인사 아닌가요? 송구합니다로 시작하시는. 예. 제 생각에는 책의 권스러움은 그냥 직업이 작가라고 해도 이제 지나친 말은 아니고요. 요리사인데 글을 쓰는 분이 아니고 원래 글을 쓰는 분인데 아, 요리사가 된 거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아요. 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예. 그 잡지 기자를 했었는데요. 원래 문창과 나오셨잖아요. 예, 요리를 하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좀 뒤늦게 33살에 전업을 했어요. 일반 요리사 스타 셰프들에 비하면 좀 늦게 출발하신 거죠? 예, 보통 요리사들은 20대에 시작하니까요. 아니 근데 그 문창과 나오시고 잡지사에서 일을 하실 정도면은 글쟁이이신데 30이 넘어서 어쩌다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기자하는 게 적성이 좀 안 맞았어요. 아. 그러니까 남하고 대면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요리사가 대면하지 않아. 요즘 뭐 셰프 이래서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스타 셰프. 예, 사람도 만나고 막 소금도 막 이렇게 막 예, 뿌리고 막 그런 거 뭐. 나오고 이렇게도 뿌리고 막 이러는데 불쇼도 막 하고. 예. 근데 글 쓰는 거하고 요리하는 게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그 직업을 두 개를 하시게 된 거 아닐까요? 요리사 월급이 되게 적어요. 지금도 적은 편이죠. 근데 옛날엔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생계가 안 돼서 일 끝나고 이렇게 원고를 한 줄씩 쓰고 필명으로 쓰고 그랬습니다. 와인 원고도 쓰고 도롯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와인 동네에서 엄청 저 인간이 누구냐 추적단이 있을 정도였던 도로시가 누구냐? 예, 그래서 그 와인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목이? 와인 스캔들이라고 이름을 와인 지었어요. 스캔들. 그 기억에서 얼핏 있긴 있는 것 예. 같다. 올해요. 젊은 층에서 가장 열광하는 문화 아이템이 토마토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토마토가 겉하고 속이 똑같이 빨갛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솔직하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수박과 다른 얘기. 수박과 예. 연다는 거지. 셰프님 책 제목에도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망할 토마토, 기막힌 가지라고 해서 토마토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목에 이렇게 토마토 그리고 뭐 기막힌 가지 이렇게 쓰신 게 제목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토마토라는 게 굉장히 이탈리아 요리나 외국 서양 요리에서 되게 중요한 유럽 지중해 요리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토마토가 대우를 좀 못 받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요리하기도 좀 약간 미묘하고 그래서 좀 과장되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고 가지도 지금은 가지가 인기가 있는데 제가 이 원고를 쓸 당시에는 가지 요리에 대한 안목이 우리가 참 부족했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막 가지 선, 막 가지 김치 다양했었는데 10여 년 전만 해도 가지는 특히 아이들이 싫어하는 요리. 데쳐서 무쳐 먹는 것 같아요. 요리를 맛있게 해주면 미끄덩미끄덩하고 예. 맞아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비누 냄새 나고 막 예. 예, 네, 맞아요. 그런 걸로 해서 그래서 가지 요리가 맛있다고 해서 제가
기막힌 가지라고. 그러니까 가지 어디가 기막히게 맛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가지가 너무 억울해서 기가 막힌 줄 알았어요. 뭐 두 가지가 다 있는. 가지는 억울하죠, 존재가. 진짜 가지 구이나 가지 튀김이나 예. 유럽 사람들 정말 특히 맛있죠. 지중해 쪽에는 많이 맛있죠. 먹잖아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가지가 이런 맛이 나는. 아니 물론 이제 에그플랜트라고 해서 거기 가지는 좀 동그랗죠. 좀 다르죠, 예. 우리 가지는 좀 길쭉하고. 예. 대부분 유럽이 길쭉길쭉하고 우리가 통통한데 가지는 거꾸로.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가지 맛있어요. 근데 가지 이렇게 좋고 썰어가지고 구워서 새로운 소금만 경로로 살짝 안내합니다. 뿌려갖고 올리브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잠시 후 맛있는데 노인 책에도 보호 나오더라고요. 구역입니다. 예, 견습생으로 요리를 배우니까 저 이태리도 잘 모르고 뭐 언어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잡일을 무한 반복하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멸치만 약 하루에 600m 10박스를 앞 신호위반 및 따듬으니까 시속 60km 구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요리를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망할 토마토가 된 예,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보면 신경질이 막 나고. 여기 맨 앞에 그 망할 토마토라는 제목의 꼭지에 네. 토마토 사는 심부름 갔다가 욕먹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요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토마토가 정말 이 여지가 많은 요리인데 한국에서는 유통하기 되게 어렵고 종을 구분해서 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토마토만 이해하는데도 평생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게 전설의 테란 주방장이. 아드리아라는 전설적인 주방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설적인 주방장의 말이니까 우리가 토를 다기는 어렵지만 예. 그깟 연구하느라고 인생을 바칠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토마토 주문 3kg만 해 이러면은 네. 무슨 산 마르차노 3kg, 예. 뭐 무슨 인샬라타 2kg, 뭐 2kg, 뭐 노란 토마토 되게 2kg 다양해요. 이렇게 예. 주문해야 된다고. 예, 예. 샐러드용 토마토가 있고 네. 구이용 구워 토마토가 먹는 있고 방울토마토 소스 내는 게 있고. 예, 네. 으깨서 소스 만드는 게 있고 맛도 다 다르고 단 게 있고 신맛이 강한 게 있고 모양이 예뻐서 쓰는 게 있고. 저희가 그 이 책 지금 대화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다루던 책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알릴레오 북스에서 음식 이야기를 에세이는 일단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음식 이야기를 와인 한 번 하고 커피 한 번 커피하고 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어떨 때는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보기도 하고 야 이거 나 오늘 봉골레 한번 해먹어 보고 싶어 이런 생각하면서 읽기도 약 했는데 300m 앞 필력이 신호위반 및 대단하세요. 시속 정말 눈에 60km 보듯이 구간 맛보듯이 단속 이렇게 구간입니다. 그리고 있으신데 유 작가님께서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독자는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책을 읽을 권리가 있거든요. 항상 그래요. 책은 그렇죠. 저자가 약 써서 600m 시장에 딱 내놓으면 수성구에서 그 책을 어떻게 읽느냐는 독자 몫이에요. 그러니까 글쓴이 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썼든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에 비추어보면 이제 저는 잘 읽을 책이죠. 그래서 잘 읽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제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이라는 거는 지극히 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체가 뭔지도 사실 불확실하고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 뭔지. 근데 이제 각자가 300m 어떨 때 자기가 행복하다는 게 있어요. 방면 저는 우회전입니다. 일상에서 약 자주 600m 앞 신호위반 또 및 확실하게 시속 느끼는 60km 때가 단속 구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잠시 후 사람들하고 우회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맞습니다. 네, 그걸 누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을 때도 좋고요. 또는 같이 만들어 먹을 때도 좋고, 때로는 내가 만들어서 대접할 때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래요.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음식이 맛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 엄청 그 시간이 아주 좋은 시간이 돼요. 약 300m 네, 앞 그런 점에서 보면 신호위반 여기 시속 아, 이거 60km 한번 단속 만들어 먹어봤으면 구간입니다. 좋겠는데 다음 안내 그런 순간들이 꽤 많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걸 쭉 보시면서 검색해보면 요새 이런 음식 잘하는 집 나오고 예. 또 내가 해먹을 수도 있고 누가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에 매우 유용한 책이었다. 네.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났어요. 예. 지금은 어느 식당에서도 먹을 수 없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어떤 음식에 대한 기억 이런 것도 좀 불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좋았습니다. 읽는 동안. 여기 7쪽에 이거 아마 새로 쓰신 것 같은데 프롤로그 보면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먹는다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셰프가 직접 쓰신 부분이에요. 먹는 일은 두 가지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나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기왕이면 혀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목적만으로는 시중의 말로 다 똥으로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그리 따지냐는 빈정거림에 대한 기본적인 해명이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는 사람의 정신적 행위와 연결된다. 이러한 논의를 흔히 맛의 인문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아, 그거는 좀 제가 뭘 보고 뺏겼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쓰면 있어 보이잖아. 그죠? 아니 저 이걸 보면서 아, 이 책이 이런 거를 쓰기 시작하는 책이구나라고 프롤로그에서 봤는데 셰프님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 이 요리사는 음식 먹는다는 건 이제 매출이 많이 오르는데 중요하죠. 그거는 글 써서 먹고 사는 아니, 저한테 책이 많이 팔리는 맛의 거거든요. 인문학으로 시작했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다 이 의미가 이렇게 동료들하고 하시면. 야 뭐 언제 좋냐 그러면 오다지라 그러지 옛날 말로. 오다지. 네, 오더. 주문서. 주문서가 이렇게 꽂게 돼 있어요. 네. 그 안에 그 구슬이 있어서 베어링이 있어서 착착 꽂히게 돼 있는데 그 꽂을 자리가 없는 순간 아, 주문이 너무 많이 꽂혀서 들어. 예, 1m 90cm, 1m 20 뭐 이렇게 보통 사무 배수로 나가는데 큰 식당은 뭐 1m 80도 있죠. 그걸 막 꽂다 보면 이제 앞에 안 뺐는데 꽉 차면 패닉 올 때도 있고 오늘 나오기로 한 친구가 안 나와 버리면 요리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패닉이 오고 또 한편으로는 막 행복해지는 거죠. 또 행복할 때는 음식이 그날 음식 찌꺼기, 그러니까 먹고 남은 음식의 양이 정말로 적을 때 맛있어야 안 남기잖아요, 손님들이. 이 이치가 동일하구나. 그 인터넷 서점에 베스트셀러 목록 꼭대기에 올라갈 때 내 책이. 그리고 출판사에서 반품되는 책이 거의 없다 얘기하니까. 이럴 때 글 쓰는 사람 좋아지는 거하고 똑같아. 아니, 이게 인문학이라니까 이런 게. 작가님 혹시 신간 나오면 서점에 한번 가보신다 아니다? 아, 지금 안 가요. 그 서점에. 안 가세요? 예, 그 서점에 굳이 뭐. 예. 가면 너무 알아보는 사람 많아가지고 가서 힘드셔서 이렇게 안 가시는 거 앞자리를 아니에요? 옮겨놓고 이런 거 안 하십니까? 또 너무 민망하잖아. 저 옛날에 했었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역사, 철학, 추억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는 음식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맛보시죠.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조국 전 대표가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난관에서도 읽고 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를 토대로 조국의 공부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공부를 통해 무너지지 않고 시대의 목소리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문학과 법학, 사회과학과 인문학, 감옥과 광장을 넘나들며 숙고하고 탐색합니다. 개인적 시련과 고뇌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모순을 직시하고 긍정과 낙관을 놓지 않는 조국의 깊은 통찰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공부를 넘어 존엄을 위한 공부의 필요성, 열문지화를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행복의 제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구상하고 실천하는 끈기를 이야기하는 조국을 현실에서 또 지금 책으로 만나보시죠. 조국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그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제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다양한 식재료가 나오는데 육지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하면서 뭐 달걀, 콩나물처럼 굉장히 평범한 것들도 있고 아귀, 간 같은 특별한 재료도 나오거든요. 우선 그 유 작가님하고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아니면 뭐 신기했던 거, 아 요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해보세요. 아니, 저는 아까도 나왔는데 가지. 신호 위반 및 시속 가지를 사실 제가 요새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건강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토마토는 이렇게 먹을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지는 어떻게 해도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는 그냥 쪄가지고 양념 뿌려서 먹는 예. 한국에서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앞부분에 보니까 일본의 미야기현에서 먹은 가지 얘기가 너무 맛깔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약 600m 그러니까 앞에서 보기에도 국도, 군침도 국대구 오는 가지 요리를 판다 이러면서 이걸 오른쪽 숯불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소금을 뿌린 다음에 이렇게 단맛을 내려고 술에 좀 재운 가지를 숯불에 천천히 파프리카 태우듯이 이렇게 충분히 익힌 다음에 마침내 속까지 익으면은 배를 갈라서 그러면 김이 막 나잖아요. 거기에 가다랑이 포를 쫙 뿌려가지고 예, 예. 아 이거 너무 먹어보고 아주 싶었어요. 그 상투적인 기술이긴 한데 단순한데 그게 맛을 내는 게 사람들을 매혹시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태리 파스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마치 그 집에 잘하는지 약 확인해 300m 본다고 앞에서 알리오 올리오를 안동, 시키는 경향이 국대구 있거든요. IC 이태리 분당 식당. 오른쪽 그게 방향입니다. 딱 마늘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면하고. 그걸 또 잘하기가 또 어려운 거죠. 단순할수록. 근데 가지 요리도 그냥 불에 굽거나 데쳐서 무치거나 그럴 때 뭔가 승부가 딱 나는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잠시 후 중국집도 오른쪽 짜장면. 방향입니다. 볶음밥 그렇죠. 보면 거의 그렇죠. 다른 거 잘하나 못하나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짜장면 먹어보면. 네. 근데 짜장면은 맛이 없는데 다른 음식은 기막히게 맛있는 중국 식당도 알아요, 제가. 그 집은 유일한 결점이 짜장면이 맛없다는 거야. 아 고민되겠는데요. 제가 자주 가는 집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간단하게 두 개가 딱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빵콘토마테. 네. 그 이제 바르셀로나의 네. 그 식당에 가면 이거를 그냥 기본으로 내주는 식당도 있고 예. 주문을 받아서 내주는 식당도 있는데 약간 바게트보다는 하고 좀 비슷하긴 한 그런 빵인데 예. 요만한 거를 반 썰어서 불에 딱 불맛을 넣은 다음에 예. 거기에 다진 마늘 싹 바르고 네. 토마토를 문질러 가지고 예.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밥 나오듯이.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맛을 보면 그 집 식당의 약 수준이 600m 앞 시속 나와요. 빵콘 토마토로 60km 집마다 단속 달라요. 구간입니다. 새삼 생각났어요. 다음에 약 바르셀로나 혹시 또 600m 가게 되면 앞에서 북대구 IC 용서변 몇 끼니마다 먹어야지. 지하차도 두 번째는 오른쪽 옆길입니다. 대구요. 여기 포르투갈 바칼야우 얘기가 네. 122쪽에 나오는데 우유에 풀어서 곱게 만든 바칼야우가 포슬포슬하게 일어나 입안에서 약 풍만한 3m 맛을 뽀아내. 시속 60km 제가 단속 포르투의 주택가 가운데 있는 어떤 식당을 구글 보고 찾아가가지고 먹었는데 약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예. 사람이 여러 명 잠시 갔는데 후 지하차도 오른쪽 그냥 하나만 시키고 옆길입니다. 와서 스프를 대구 스프가 있어가지고 다른 요리도 시키고 근데 조금 기다리고 와인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방에서 촤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촤 소리가 나더니 무슨 향이 쫙 번져 나오는데 이 집 대박집이야라는 느낌이 예. 들었어요. 스프를 가져왔는데 크림 스프인데 말린 대구를 깍둑 썰어가지고 예.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는 대구대로 맛있고 그 크림숲 국물은 국물대로 맛있는데 예. 맛이 진짜 와 우리나라는 대구를 찜하거나 예. 탕하거나 질이 맑은 탕하거나 예. 뭐 매운탕 하거나 아니면 뭐 찜하거나 이것밖에 없는데 말린 대구로 크림스프를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구나. 예. 그 이거 보면서 또 포르투를 혹시 또 가게 되면 그 집에 가서 다시 바칼야우 대구 스프를 먹어야지. 포르투갈 사람들이 거기 대구가 안 나거든요. 그 북쪽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소비량이 1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대구 요리 너무너무 정말 다양해요, 좋아요. 포르투갈에. 말린 거나 소금에 절인 거를 예. 쓰죠. 발효가 또 일어나고 해서 드라이 에이징 되거나 예. 그러니까 되게 맛있게 원래 맛있는데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대구 이동 때문에 말리거나 소금을 칠 수밖에 없는 마치 자반이 예. 안동에서 강고등어? 예, 강고등어가 생산하지 않는 건데 발효의 기술로 그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동에 친구가 있는데 안동 땡에서 나온다고 그러고 농담을 하는데 싱싱한 고등어 거기서 나온다고 농담하긴 합니다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어의 고급 고등어 소비량이 안동이 1위잖아요, 당연히. 예. 왜냐면 제일 부가가치가 높아져 버리니까. 물론 고등어가 통상 제일 맛있는데 부산하고 제주도 쪽이 맛있죠. 제주도 맛있죠. 대구 요리는 이제 저는 가지도 기가 막히겠지만 네. 가지 입장에서 대구도 기가 막힐 것 같아. 아니 우리를
그냥 끓이거나 찜하거나 밖에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기가 막힐 것 같아. 대구 요리가, 입장에서. 네, 대구 요리가 정말 스페인이나 이 포르투갈 쪽 가면 대구 요리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기가 찹니다, 정말. 아, 침 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책에 보면은 뭐 봄에는 조개다, 뭐 여름에는 홍합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에 고등어죠. 어울리는 고등어. 고등어예요. 예. 오. 고등어가 그때 되면 겨울에 대비해서 막 기름을 먹고 살이 막 찌거든요. 아, 우리나라 고등어가? 예, 우리나라 고등어 진짜 많아요. 지중해도 고등어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스탄불 같은 데 가면 터키에서 꼭 드시잖아요. 투르키에 가면. 아, 고등어 샌드위치, 케밥. 고등어 깨 샌드위치. 맛없어요, 그거. 예. 아, 그거 무슨. 지방이 없어요. 예. 고등어는 물이 따뜻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고등어는 기름을 많이 배워 추우니까. 노르웨이 고등어 그래서 맛있어요. 예, 노르웨이 고등어도 맛있는 많이 편이에요. 팔죠. 예. 예. 지금 맛있죠. 그 해물이 보통 가을에 맛있습니다. 근데 소고기도 가을 겨울에 맛있거든요. 그렇구나. 고등어. 일교차 그리고 먹성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지방이 확실히 맛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름이 껴야. 예, 기름이 껴요. 겨울을 대비해서 이제 가을에 예. 기름이 이제 올라오는군요. 예, 가을에도 낙지도 맛있죠. 요럴 때 그러면 가을 찬바람 좀 불기 시작하면 고등어 쌈밥 이런 거. 네. 이야, 가을 배추에. 아, 가을 배추에 이 고등어 쌈밥이 우리가 이제 맛있겠다. 된장 베이스로 고등어를 이제 으깨가지고 이렇게 예. 해서 쌈밥을 먹잖아요. 근데 노르웨이, 스웨덴 쪽을 가니까 예, 토마토를 으깨서 만든 예. 그 토마토 베이스로 한 소스하고 익힌 고등어를 버물러가지고 예, 그냥 맛있어요. 근데 이게 어울려요? 토마토 너무 소스하고 맛있어요. 저는 고등어가? 아니 그 야. 아침에 호텔 그 조식 뷔페에 그 잘 먹는 사람이 없는지 요만큼밖에 안 내놨더라고요. 비싸지도 않은데. 예, 근데 저는 이게 보니까 고등어라고 써 있어서 이거 무슨 토마토에다가 고등어를 버무려서 시험적으로 조금 뜯어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네. 그게 이제 지중해 국가의 원래 거린들, 가난한 자의 그 말하자면 약 음식이 600m 고등어가 앞 신호위반면 고등어로 시속 파스타도 10km 하고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그걸 파는 건 못 봤어요. 왜냐면 너무 싼지 그러니까 그걸 판다고 해서 굳이 먹어? 약간 그런 느낌? 이스탄불의 고등어 케밥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그렇게 지역 약 요리니까 300m 앞 그냥 한번 먹어보는데 이스탄불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고등어 케밥을 왜 먹어 거기까지 가서. 콩 요리도 맛있고 닭 요리도 끝내주고요. 서변 IC 케밥도 정말 저렴하고 맛있는 케밥집을 늘리고 있는 데가 이스탄불이에요. 접근하기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 고등어를 아니까 네. 고등어하고 샌드위치를 해? 케밥을 해?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기 좋은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근데 책에 음식만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 뭐 역사라든지 문화도 살짝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좀 처음 보는 재료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예. 셰프님이 제일 애정하는 일상의 식재료가 있다면은 뭘까요? 돼지고기 같은 걸 돼지고기? 이렇게 저렇게 뭐 껍데기도 써보고 내장도 써보고 그런 거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식이 항상 어려워서 한식을 이렇게 탐구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뜬금없이 절여본다든가 그래서 냉장하면 그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 거 그런 거를 해보죠. 두부를 소금에 절였다가 한 달 후에 열어본다든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냉장 상태로요? 예. 오. 냉장이니까 안 상하죠. 소금 그럼 어떻게 적당히 되세요? 쓰면. 쫀득쫀득합니까? 예, 쫀득쫀득 약간 크림 맛도 나고 발효 음식처럼 변해요. 되게 맛있어요. 취두부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예, 그걸 이제 상온에 둬서 발효를 확 한 다음에 냉장고를 넣으면 취두부 되는 거죠. 그 냄새 고약한. 근데 그건 통제하기 진짜 어렵죠. 야, 잘못하면 떨면서 상하는 열어보신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돼지고기 그 돼지고기는 사실 예전에는 여름 돼지고기는 뭐 잘 먹어야 예. 본전이다 그랬지만 지금은 냉장 옛날 시스템이 얘기. 좋으니까 예. 옛날 얘기고 돼지고기를 다들 약 300m 따뜻하게 먹어야 서변 된다는 걸 IC에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 껍질째 있는 삼겹살 왼쪽으로 부위를 주문하세요. 그 삶아가지고 예. 냉장고에 왼쪽으로 넣어놨다가 차가운 주문하세요. 상태로 예, 냉제육. 그 저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안 먹나 몰라. 그걸 냉제육이라 그래요. 예, 차가운 제육이라 해서 제가 그걸 그 을지면허, 필동면허 이런 냉면집 가면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위에 이렇게 두 개씩 얹어주는 예, 거예요? 차갑게 제육을 내는 거예요. 아, 네, 네. 거기 냉면이나 이런 데 얹어주는 걸 먹어봤는데 예. 저는 따로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이 가끔 가면 냉장고에 탁 꺼내셔가지고
썰 때 싹싹 소리가 납니다. 그 옆에 이유를 보면 또 새우젓 얹어가지고 탁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딴세장으로 갔어요. 양용진이라는 친구인데 제주도 음식 그 전통 음식 그 전문가예요. 근데 그 친구 제주도에 일하는 식당에 갔는데 그 예전에 거기서 차가운 제육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저희 장모님이 제주도. 네, 제주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겨레 신문에 제가 글을 쓸 텐데, 그걸 썼더니 또 후배 정호영 셰프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유튜브에 해본 거예요. 그게 지금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어요. 네, 냉지육에서 젊은 사람이 막 행복한 그런 요리예요. 그게 비계가 엄청 맛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네, 쫀득쫀득할 것 같아요. 껍질 있는 게 좋아요. 삼겹살이든 속구간입니다. 앞다리살이든 껍질이 있으면 그게 사악해요. 그게 포인트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제육이나 뭐 이렇게 수육이나 먹으면 네. 약간 그 비계 부위가 미끈등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냉장고에 착히 식혀놓으면 비계가 이 식감이 생기고 되게 고소해요. 먹으면. 이렇게 보면 단면이 반짝반짝반짝해요. 네, 그게 놀랍습니다. 차가워도 돼지고기를 차갑게 먹는다는 인식이 좀 없잖아요. 방금 이제 친구분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어떤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보통은 예전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지 않은 것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 음식을 먹었지 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게 대중가요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그 가요를 지금 다시 들으면 그 20살 때나 그 30살 때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탁 이게 그때 공기 같은 게 나듯이 음식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음식과 추억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음식에 얽힌 추억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그게 나와요. 책 끝날 무렵인데 이 꼭지 제목이 추억 한 그릇 그리움 한 잔. 되게 이 서대목이 되게 좋아요. 여기 보면 음식은 추억의 색채를 입힌다. 옛날이라는 수식어를 가장 자주 가져다 쓰는 것도 음식 파는 장사꾼들이다. 옛날 옷이냐 옛날 집이라는 말은 흔치 않아도 옛날 짜장과 옛날 국수는 입맛을 신호위반 및 시속 이게 60km 왜 옛날 짜장, 옛날 선짜장, 옛날 국수가 이렇게 많은지 이걸 보고 아 맞아 이래서 그런 간판이 많구나. 네. 유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이 책 보고 떠오른 추억의 맛 있으세요? 아,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다슬기 해장국 얘기 이렇게 나오던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게 어릴 때 유년 체험이니까 이제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슬기 해장국을 보면 어머니하고 같이 경주 서천 지금 동국대학교 있는 경주 동국대에 있는 그 앞에 그 형산강 지류죠. 그 경주 서천에 다슬기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한 복숭아뼈인 데까지밖에 안 되는 깊이에 가면 그 자갈에 다슬기들이 쫙 붙어 있잖아요. 까맣게 막 싹. 네, 어머니하고 같이 그거 잡아서 우리 어머니 그걸 어떻게 끓여주셨냐면 첩을 삶아서 다 이 속을 따고 뒤에 똥 따내고 그러고 근대 있죠 근대. 네. 근대를 넣고 잘 어울립니다. 맑게 끓이면 국물이 파르스르해져요. 그거를 파는 집이 영등포에 옛날에 한 30년 전에 하나 있었는데 네. 문 닫았어. 그 뒤로는 제가 그 다슬기 해장국을 못 먹어봤고요. 그 진짜 깔끔하고 맛있거든요. 손이 많이 가지만. 또 하나는 이 책에는 없는 얘기인데 세상에 없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등어로 주로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경주는 이제 그 간포에서 해산물이 넘어오니까 등푸른 생선이 흔했어요. 좋죠. 꽁치 예. 고등어. 그걸 뼈째 다져가지고요. 아, 밀가루를 살짝 섞어서 경단을 만들어요. 예. 그걸로 국을 끓여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도마에 타사타사타 하고 계시면 오늘은 그 국 먹는구나 하는 날이에요, 저녁에. 우리 8식구니까 6남매. 큰 솥에다가 근데 그게 싸고 맛있는. 희한한 게 비린 것도 없고요. 맛이 깔끔합니다. 그렇게 경단을 만들어서. 뼈째. 뼈째 다져가지고. 내장만 먹다 빼고. 보면 이렇게 어묵에 이렇게 뭐 씹히는 예, 것처럼 예. 자잘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큰 뼈 안 씹히게 하려고 뼈째로 열심히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 약 600m 앞에서 안동 그 음식은 제가 우리 집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측 첫 희한한 번째 차로로 맛이거든요. 주행하세요. 그런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까 그 문장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셰프님께서 약 이 책에 300m 보면은 앞에서 사람들하고의 그 오른쪽 방향 음식을 먹었던 우측 첫 번째 추억 같은 게 차로로 살짝살짝 주행하세요.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잠시 후 여수에 오른쪽 가서 방향입니다. 포장마차 가서 네. 드신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집은 정말 찾아가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네. 누구랑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 후배 연등천 45번 집. 요리사들하고 예. 뭐 154 기획자들하고 네. 뭐 이렇게 약 600m 앞에서 어디 안동 가서 재료도 서쪽 보고 방면 그러려고 우회전입니다.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여수 연등천. 예. 그 한창 선생 글에 보면 연등천 참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는데 연등천이 여수의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생활하서 다 약 끌고 300m 바다로 가는 앞에서 창이 되거든요. 안동 바로 저 시장 서쪽 옆이라 방면 우회전입니다. 거기 포장마차가 쫙 붙어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점점 잠시 사라져가고 후 뭔가 우회전입니다. 풍물화, 관광화되죠. 옛날엔 그게 여수 시민들의 정말로 술 한잔 먹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문화가 살아있을 텐데 지금 시대에 그런 분이 계시면 흑백 요리사 나와가지고. 아 진짜. 예, 거기 나올 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다음 요새 말하는 안내까지 오마카세 계속 아니에요. 직진해. 이거 네, 맞아요. 오마카세. 이모카세. 경험도 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네. 그런 음식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게 여기서는 먹는 방법이 있는데 입 다물고 주는 대로 먹는 게 고수. 예. 그리고 그 먹고 요즘- 싶은 거를 외면은 중수. 제일 하수가 이거 물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이모한테 이제 물을 안 혼나는 주면 안 혼나는 파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가세 이 말 일본에서 물론 온 거지만 맡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우리가 원래 약 600m 앞 그 신호 위반 및 시속 오마카세의 원래 70km 천국이에요. 단속 왜냐하면 구간입니다. 백반집에 무슨 반찬을 지정할 수 없잖아요. 국이든 찌개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싱싱할 수밖에 없어요. 싱싱한 게 제일 싸니까. 제철이니까. 제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원래 오마카세의 나라고 주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래 메뉴판이 한국에는 메뉴책 이런 게 약 없었어요. 300m 그래서 앞 신호 위반 및 별도 메뉴만 시속 종이를 70km 써서 단속 벽에 붙어 구간입니다. 있잖아요. 그 저는 아무 메뉴가 없는 집을 알아요. 예. 근데 그런 데가 맛있어요. 메뉴가 없어요. 네. 음식 값만 있어요. 점심 얼마, 저녁 얼마, 주말 얼마. 이런 집들 가면 기대가, 그러니까 예. 밥 먹으러 가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약 뭐가 600m 나오지? 앞 이렇게 생선회가 나와도 오늘 무슨 회가 나올까? 단속 구간입니다. 조림이 나오면 오늘 뭐가 나올까? 예, 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안고 가는 거죠. 네. 예. 아니 셰프님은 약 어떤 300m 음식으로 추억 신호 얘기 좀 위반 하고 및 싶으세요? 시속 여기 보면 70km 단속 중국집 구간입니다. 얘기도 있고 민속 주점 얘기도 있고 중국집에 갔다가 그 짜장면 값 없이 뛰어내린 얘기 뭐 당구장에서 뛰어내린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돈 안 내고 가려고. 짜장면까지 쉽게 먹었는데 이게 그때 말로 엎어쓰기라고 사자성어를 쓰거든요. 엎어쓰기인데 모든 비용을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도망 못 가는 놈이. 서로 다 돈이 없으니까 네. 한 명만 당하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게에 당구장이 6개가 있으면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국 선수권 대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엎어쓰기 선수권 대회. 여기서 한 명이 남았어요. 져서. 그럼 저기 진 사람과 또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주인 시속 눈치 보죠. 90km 단속 야, 구간입니다. 오늘 한 명 또 뛰어내려서. 근데 거기에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갑자기 뛰어내릴 때 붙잡고, 야, 안 내도 돼. 다음에 갖다 줘. 약 다칠까봐 300m 앞 신호 한 위반 마음의 및 시속 아저씨가 70km 단속 있었던 거죠. 구간입니다. 그런 게 눈물나게 아름다웠던 시절이 아닌가. 옛날에는 정말 요즘 옛날에만 예상이 안 됩니다. 가능한 신용카드 거예요. 때문에. 예, 그렇죠. 그리고 CCTV도 다 있어서 뛰어내려봐야 외상 소용이 있어 없어요. 이게 아름다운 일화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중국집에 추억이 하나 있는데 우리 고3 때인데 그때 진짜 야간 자율학습이에요. 그냥 원하는 학생만 남아서 밤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독서 실비를 아끼려고. 그래서 우리 교실에 한 14명 남아서 공부를 하고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하려면 하고 이제 그러려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잖아요. 이렇게 학교 바로 아래쪽 앞쪽에 있는 중국집을 가서 4명이 있어 가서 네. 맨날 고민이 그거잖아요. 짜장을 먹냐 짬뽕을 먹냐 그게 그때도 되게 고민이었어요. 어렵죠. 근데 짜장면 곱빼기를 하나씩 먹었어. 넷이서. 근데 소스가 남았잖아요. 예, 남죠 좀. 그래갖고 돈이 넉넉하면 공깃밥을 시키든가 뭐 할 텐데 쭈뼛쭈뼛하면서 혹시 식은밥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소스가 아까워서 맛있어서 그런다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 그때 이렇게 보시더니 있어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짜장면 보통 한 그릇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저희 돈 없는데 이랬더니 아이 그냥 먹어. 그럼 이제 그거 싹 그냥 목곱빼기 한 그릇 먹고 보통 한 그릇 먹고 소스 다 그거 먹고 그럼 배불러서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니네 그렇게 먹는 걸 보니 내가 기분이 좋다. 그때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 중국집 사장님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많이 먹어야 될 텐데 껍데기로도 모자라는구나. 안 됐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만드는 음식을 저렇게 먹고 그게 또 좋기도 해요. 좋죠. 그랬던 것 같아. 좋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중국 짜장면 하면 나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사장님. 예, 맞아요. 대구 남구 대명동에 그 예, 시민고등학교 그 아래쪽에 있던 중국집 이름도 잊어버렸지. 아, 지금 내 인생의 짜장면이었어. 이 책에 음식을 먹는 사람 입장도 많이 나와 있지만 간간히 이제 셰프님이시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 얘기도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셰프가 그렇게 그 컨텐츠도 많고 막 그런 뭐 쇼도 있고 주인공인 얘기들이 많아요. 박찬일 작가님도 스타 셰프시기도 하고 요즘 특히 예전에 비해서 셰프들이 잘 나가는 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요리사라는 직업은 원래 은밀한 직업이었잖아요. 안 보이는 네, 누군지도 모르는. 그리고 요리사가 즐거움을 주지만 음식이란 건 우리가 먹고 결정하는데 요리사가 그걸 좋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게 우선 약간 신비롭거든요. 그래서 요리사라면 뭐 요리사야 뭐 이러더니 요즘 정말 요리사가 많아졌지만 오락의 대상이 된다는 걸 서양에서 먼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그 TV쇼에 셰프들을 출연시키기 시작했어요. 뭐 경연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흥미로운 대상이 되니까 우리 방송도 원래 그런 걸 따라갔잖아요. 그게 확산되는 큰 영향을 준 거죠. 재미있는 요리사들이 거기 나오면서 더욱 그런 게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소득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고 살기가 힘들 때는 가성비가 최고잖아요. 최고 기준이 저렴한데 양도 충분하고 맛도 좋아. 이러면 그런 집이 맛집이에요. 근데 지금 더 이상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일부의 소비자들이 생겨나요. 그렇죠. 정말 놀랄 노자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 단가가 센 레스토랑에 있는데 가보면 다 젊은 사람들, 손님들. 커플이 100일 기념, 뭐 6개월 기념 이래갖고 몇십만 원짜리를 먹는 거에 와가지고 우리는 손 떨려가지고 그거 먹지를 못해요. 막 25만 원짜리 뭐 이런 식당에 가면 한 점 먹을 때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떨려갖고 그 집을 아예 못 가. 근데 어쩌다가 한번 그런 데를 가보면 미슐랭 집이던데 더 젊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특별한 게 즐기는 방식이 그런 데가 소비하는 게 하나의 전형이 된 거죠. 유행이고. 그건 영원히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맛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사는 거죠. 그 시간에 25만 원이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거죠. 핸드폰으로 그런 걸 사진 찍고 또 다른 인스타에 사람이 올리고 자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요리사들이 이렇게 TV나 옛날에는 우리 자조적으로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출연료가 싸니까 이제 쓴다고 그러는데 근데 책에 이제 요리사로서의 모습이 나오는 거 보면 사실은 짠내 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으실 때 어렵게 돌면서 이제 요리를 하시던 시절에 뭐 3부에 보면은 화과자를 만드는 지역에 있는 요리사 친구를 찾아갔는데 근데 그분 집에 하룻밤을 이제 청해서 잤는데 너무 조그만 이제 고시원 같이 너무 조그만 방이라서 두 명이 서로의 발을 껴안고 잤다. 이렇게 어깨가 넓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자야 되거든요. 교도소도 좁잖아요. 마치 그런 데처럼 칼잠 자듯이 이렇게 자면서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런 게. 호텔에 가면 노란 등 켜 있는 건 손님 공간이거든요. 식당 홀 다 노랗게 아주 화려한 조명인데 형광등이 켜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일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훨씬 실용 중심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사의 음식을 보고 그 사람의 삶도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인 거죠.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자 그 안에서는 마치 오리처럼 계속 뭔가 물질을 해서 버텨야 되는 불 있고 칼 있고 덥고 춥고 제가 예전에 신문에 그런 얘기 쓰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요리사들이 산재 판정이 안 나는 것 영세예요. 그리고 동료들이 증언을 받아 있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뭐 가보면 식당이 없어져 영세하니까 증언도 못 받아. 요즘 뭐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다음에 요리사의 폐암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는데 고깃집에 일하거나 그릴에서 일하거나 연기 엄청 마셔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보면 머리가 안 감겨요. 연기가 여기. 그러면 그게 폐에도 분명히 기관지에도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초로 요리사 폐암이 산재 판정 난 게 급식이
급식소에서 일하는 공공급식, 그러니까 학교 급식에서 일하는 여성 요리사였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 공공기관이니까. 안 없어지니까. 증언할 사람이 많아요. 동료들도 오래됐으니까 많고 또 공공기관이니까 그런데 전향적으로 판단 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변호사분들이 엄청 고생해서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이제는 좀 있습니다. 판정이 나오는데 요리사들이 자기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식당이 그렇게 발달해 덕트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배기가 지금도. 근데 그런 거 보면 저 사람들 허파 다치는데 그런데 일한 게 유증기 막 네. 파스타 이런 거 다 볶잖아요. 네. 그게 지금도 그래서 공기 나쁜 데 가면 여기가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몸 상하는 거. 배관 시설 말씀하셨는데 잘 되게, 왜냐면 여기는 손님한테 보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좁고 위험하게 만든 거잖아요. 영세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정은 다 있어요. 근데 뭐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제가 자주 가는 실내포차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큰 홀 하나에 한쪽이 이렇게 주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장님이 거기 불쇼하면 예. 그냥 다 연기 다 같이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 보면서 여긴 되게 공평해. 예. 물론 사장님이 조금 더 가까이 있긴 하지만 거기 사장님하고 또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하고 두 분이 사는 집이고 손님들이 다 알아서 뭐 컵 가져오고 밥 들어가고 국 떠오고 손님들이 알아서 다 해요. 심지어는 계산까지도 다 카드 단말기에 넣고 찍어가지고 딱 하고 하는 계산까지. 집인데 계산까지 다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사장님 계산했어요. 그럼 알았어 이렇게 하는 집인데 80km 단속 그게 구간. 되게 재밌어요. 다 보이니까. 예. 곱창볶음 하나 시켰다. 네. 곱창구이 시켰다. 이러면 그 사장님이 불 한 번 확 올려요, 막판에. 그러면, 저거 우리 거 지금. 근데 그런 데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터져 있으니까. 그리고 에어컨 돌아가고 있고, 문 열렸다 닫고. 속칭 그게 오픈 주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저도 제가 아는 초밥집 중에서 80km 너무 조그매서 되게 맛있는 집이에요. 싸고 맛있는데 뒤에 공간이 사람 다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저기서 맥주 시키면 여기 있는 손님이 꺼내줄 때 전달해야 있어요. 돼. 여기서 손님이 왜냐하면 여기 그 초밥 하시는 셰프님 못 나오세요 거기서 예.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일식집 이렇게 구성해 보면 처음에 막 채소 다듬다가 튀김 하다가 또 뭐 생선 손질하고 가보면 그 안에 가보면 진짜 난리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생선 손질하면 또 많이 부산물이 생기고 기름 막 튀고 나와서 계신 분은 심지어 넥타이 메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옛날 방식인데 다 이렇게 제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하얀 손으로 깨끗해 그분들이 그걸 다 거쳐야지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 오는 길이 멀어서. 깨끗한 예 아주 멀어요. 화장실을 제 시간에 잘 못 가시겠어요. 식사도 제 시간에. 요리사도 바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일하다 말고 패닉이 와서 사라진 요리사도 봤어요. 없어졌어요. 봤더니 그 다리를 건너다가 경기 초소 있었으니까 요즘 잘 없어졌는데 거기서 잡힌 거예요. 한겨울에 쓰레빠를 싣고 가더라. 요리복을 입고 이상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잡은 거예요. 거기 경찰이. 그래서 어디냐 해서 식당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갔다는 거예요. 약간 패닉이 온 거죠. 주문이 계속 밀려오는데 이 오더지가 둘지가 쫙 약 꽂히는데 1km 앞 시속 자기가 이게 안 나오는 80km 거예요. 빨리.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모든 일이나 그 모든 육체를 쓰고 하는데 요리는 또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해요. 내가 시켰는데 옆 테이블이 나보다 먼저 나가 물건이 아 그거 못 참죠. 그거 못 참죠. 네, 그러니까 막 긴장이 극도로 되는 거예요. 그 음식 고급 음식이냐 대중 음식이냐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약 먹는 거 1km 정말 예민해요. 시속 그래서 너무 까탈스럽게 하지 말자고. 그냥 가서. 진짜 대충 그냥 아니 가서 뭐 예. 무슨 예컨대 중국 식당 갔다 그러면 예. 그 오이 샐러드 맛있잖아요. 부셔떨어서 나오는 거 그거 시키고 그다음에 뭐 두부 채소 볶음 시키고 뭐 시켰는데 여러 명 가가지고 순서가 뒤죽박 두려갖고 맨 먼저 무슨 마라샹궈부터 나왔어. 그럼 짜증나지. 오이가 근데 그게 먼저 주방에 마라샹궈 만드는 사람하고 오이 냉채 만드는 사람이 다른 거야. 근데 이쪽은 지금 다른 걸 만들고 있고 여기 놀고 있어. 그러면 마라샹궈가 먼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좀 천천히 먹으면서 오이 냉채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그 정도 해야지. 막 짜증나는 사람 있어. 그럼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고.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 굽기를 어떻게 다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뭐 여기 몇번 최악은 뭐냐면요. 무슨 레어 어쩌고 저쩌고. 미디엄 레어와 레어 사이에 피 없이 이렇게 칩니다. 근데 손님이 요구하면 오케이 해야 되거든요. 미디엄 레어 사이를 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주문이 37개가 밀려 있어. 야, 그럴 때는 네가 해먹어 이렇게. 신호 위반 및 시속 진짜 60km 뜯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오늘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음식이 정말 단순히 먹는 것, 식량 이상의 의미가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뭘 먹는지 얘기해주면 네가 누군지 얘기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먹는 게 나를 얘기해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말해주는 음식이 있다면요? 저는 짜장면이죠. 짜장면? 예. 그래요? 짜장면을 정말 좋아해서 스트레스를 짜장면으로 풀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의학, 생리학적인 글을 읽고 알게 됐는데, 당을 급격히 올려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아, 그렇지. 몰랐어요. 짜장면이 당 올리기 최고도 소스도 달달하지, 기름기 있지, 밀가루 들어가지. 밀가루 들어가지, 빨리 먹고 맛있잖아요. 또. 네네네. 혈당 올리기 최고. 약 600m 그래서 그게 행복했구나 몰랐었어요. 근데 짜장집에 앉으면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네, 기분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짜장면이 그리고 갈망이 지금 어렸을 때 선생님도 아까 말씀 그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인데 집에서 할 수 없으니 비싸요. 그게 사 먹자면 그렇죠. 돈이 들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20몇 살까지 왜 밖에서 약 만두국과 600m 김치찌개 앞에서 사 먹는 사람 이해 상주, 못했어요. 선산, 그 돈이 그 군민항, 짜장면을 사 먹지. 집에서 만들어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데 분홍 짜장면 색채로 먹어야지. 그게 주행하세요. 최고인데. 짜장면은 화력이 부족해서 아. 집에서는 못 만들어요. 예, 맞아요. 그렇죠.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웬만한 건 다 집에서 만들어 봤거든요. 네. 짬뽕도 만들어 먹어보고, 뭐 구절판도 만들어 먹어보고, 뭐 콩나물국밥도 끓여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구절판을 왜 만드셨어요? 그거 먹고 싶잖아요. 구절판 만들어 요리 먹어서. 조금 하십니다. 회식 가면요 고기 집게를 안 놓으세요. 아, 왜냐하면 근데- 고기를 잘 구우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안 되는 게 짜장면이더라고. 짬뽕은 기숙사의 그 화력이 부족해도 재료를 조금씩 고추기름에 기름 따로 만들어서 따로. 아, 예. 예, 그 숙주나물 볶고 양파 볶고 이렇게 다 따로 볶은 다음에 쭉 만들어 놓고 예. 맨 마지막에 그 베이스 육수 합쳐서. 뿌리면서 아. 합치면 짬뽕 맛이 나요. 그게. 네, 네. 근데 약 짜장은 이게 안 시속 되더라고. 짜장은 이 60km 불맛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중간히는 할 수 있지만 선생님 수준의 맛있는 짜장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짜장면 비슷한 거는 되는데 그 짜장면 맛이 안 나. 맞아요. 자 그러면 유 작가님은 나를 말해주는 음식이 있다면 뭐예요? 그 나를 말한다기보다 잠시 후 왼쪽 고가차도로 어떤 상황이 제일 좋으냐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를 대접하는 게 되게 좋아요. 만드시고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음식은 구절판 잘 못하고 생선회 그러니까 이제 낚시 가서 네. 생선 좋은 거 낚으면 낚은 양을 보고 이렇게 누구 초대하자 해서 집에서 이제 갖고 와서 한 하루 정도 숙성해서 예. 이야. 뭐 세비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먹고 나중에 마근탕도 끓이고 구이도 좀 만들고 이렇게 종합 세트로 이렇게 그게 그 횟집에서 먹는 약 600m 생선보다 앞에서 훨씬 맛있어요. 지하철도로 내가 먹어봐도 진입하세요. 그렇게 잡아와서 또 자연산 아닙니까? 그게? 자연산이죠. 자연산이고 이렇게 숙성제로 잘 말아서 공기 빼가지고 이렇게 김치냉장고에 하루 정도 딱 숙성하고 이러면 진짜 썰어보면 되게 딱 봐도 맛있어요. 혀에 찰싹찰싹 기름이. 칼에 잠시 싹 후 붙는 지하철도로 약간 진입하세요. 숙성되면 그래서 그게 제가 시속 80km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다음 보낼 때가 안내까지 제일 계속 행복하다. 직진입니다. 그 어떨 땐 우리 가족들끼리만 먹기도 하고 뭐 친구에서 초대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것이 생선회일 필요는 없는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는 시간. 그게 먹이는 마음 같은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왜 어머니는 그렇게 요리를 할까? 그 생존 때문에 했지만 어쩔 땐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전혀 아니라 그래요. 억지로 했다고. 힘든데 막 식구 많지, 막 당신도 일도 하셨으니까 막 시간도 없지, 막 돈도 없지, 막. 근데 제가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웠대요. 약 1km 그막 만든 시속 거, 막 80km 그게 어떻게 보면 조미료 맛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조미료가 싸진 최초의 세대거든요. 한 꼬집 넣으면 진짜 맛있죠. 예. 고향의 맛. 예, 조미료가 생각나는 게 그 왕육성
주방장님이라고 스프가 계세요. 그 약 70대 500m 앞 시속 80km 단속 일하는데 구간입니다. 조미료가 얼마나 이제 귀했냐에 대한 설명인데 아침에 보고를 해야 된대요. 주방장이 사장님한테 오늘 이제 보고하면서 오늘 조미료 미원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 하면 사장님 듣다가 금고에서 꺼냈대요. 꺼내가지고 그 다음 설명이 더 재밌어요. 용각산 숟가락으로 귀한 거니까 싹 열어갖고 깜짝 손톱만한 숟가락이잖아요. 금속 바로 그거 금속 그래서 수입할 때 이제 그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살살 하면 좀 더 주세요 하면 안 되네. 이러는 거야. 우리 때 싸졌어요. 저 어렸을 때. 예. 근데 이게 해보면 재료를 제대로 안 쓰고 미원으로 맛을 내면 표가 맛이 없어. 나요. 예. 들큰하고 그래요. 근데 재료를 다 제대로 쓰고 예. 그리고 소금 넣을 때 맛소금을 티스푼으로 한 반 스푼만 탁 넣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생선국 같은 것도 맛이 정말 진포 같습니다. 예. 조미료가 먼지가 있어. 그거 해롭지 않아. 예. 살짝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이 2배, 3배. 정말 그 재료를 좀 넣고 그게 보조로 맛을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재료 별로인데 그건 넣는 집도 많잖아요. 나도 그건 맛없어요. 제 저한테 맛소금 하나 사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안 사주네. 맛소금이 마지막에 정말 좋죠. 티스푼으로 반 스푼만 국수한테 탁 넣으면 맛이 정말 그게 튄단 말이야. 물리적으로 못 사신다는 게 아니라 허가서 약 하는 거죠. 1km 앞 내 맘대로 시속 80km 제가를 받으시면 음식 다섯 맛소금 사달라고 내가 진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사주네. 이 책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음식이 스파게티더라고요. 파스타. 그렇죠. 예, 네. 제가 이제 그걸 배워서 약 먹고 살아가지고 500m 앞 대표님한테 스파게티는 어떤 음식 왼기죠. 왜냐면 그게 그거 밥 벌어 먹고 살면 보기 싫어요. 짜장면 만드는 사람은 좋겠습니까? 대체로 싫을 것 같아요. 만두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안 하는데 만두를 하루 전에 뭐 1000개 이렇게 해요. 만두만 보면 확 신경질을 내요. 야 만두 먹으러 가자 이런 말 짜증을 내기 하는데 그게 노동 한계치를 매일 치잖아요. 10시간씩 만두 빚어보세요. 손가락 경련이 안 되는 거예요. 팍 떨린대요. 한계를 넘어서니까. 근데 그게 먹고 싶겠습니까? 약간 먹고 싶 저도 스파게티 그러면 왜냐면 트라우마가 있는데 한국은 보통 이제 스파게티 그러면 메뉴가 20개가 있다 그러면 20개가 다 스파게티예요. 소스와 형태만 달라요. 지금 좀 딴 게 생겼어요. 근데 이태리는 어떻게 되냐면 스파게티는 거의 없어요. 없죠. 생면이 많고 겉면에 섞여 있더라도 후줄리, 파르팔레, 또 지역, 아까 말씀 부샷 때문에 이런 5만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일가돈이 막 섞여 있어요. 짧은 거, 긴 거, 생 거, 겉면. 근데 주문은 다 따로 해요.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요리 방식도 다 달라요. 소스가. 그러니까 파스타 보통 이게 삶는 솥이 9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큰 데는 12칸, 작은 칸이 6칸 이렇게 있는데 그걸 동시에 들어가도 안 맞아요. 그럼 그 타이머를 걸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타이머도 서너 개니까 어떻게 가능하지 20개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 다 색깔을 보고 알아요. 감으로. 근데 그걸 어느 날 그걸 보던 친구가 도망가게 가버렸어요. 애인하고 도망가요. 저거 갑자기 애인하고요? 보기로 보랬는데 보는데 끄집어내서 이제 조리하는 셰프한테 줘야 돼요. 약 됩니까? 1k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던져버렸다는데 막 화를 내면서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도 스파게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짜장면 역시 맛있죠. 착착 굽는 게 이태리에서 요리 배워보니 약 5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스파게티는 나를 먹여 살려줬지만 망할 스파게티. 예, 망할 스파게티. 자, 오늘 음식 없이 먹방을 촬영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뭐 엄청 많이 먹은 것 같고. 씹고요. 저는 오늘 저녁은 짜장면입니다. 이게 자꾸 구정적 독일에서 약 1km 아니 우리 앞 집주인 시속 아저씨네 80km 초대가. 한식의 어떤 원형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름다운 성의가 좀 들어간 그런 그러니까 그 두 분을 초대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당근스럽게 보고. 시속 이걸 80km 도대체 뭘로 후반 단속 썰었는지 칼로 다 썰었다 그랬더니 이걸 하는 게 지금 몇 시간 걸리네. 또 무 얇게 쪄내갖고 초절임하고 막 이거 싹 했거든요.
근데 김치도 그때 워낙 많이 담궈 먹어가지고 이제 한국 들어가면 다시는 김치 담그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25년째 지금 김치를 안 담그고 있어요. 오로지 사 먹고 있어요. 더 이상 김치는 담그지 말자. 제가 키로에 좀 싸게 납품하고. 자, 이제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맛본 것 같이 막 도파민이 솟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셰프님 처음에 와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음식 얘기를 하는 건 얘기만 할 때도 즐겁다. 정작 먹을 때 별릴 때가 있어요. 각자 먹고 싶은 얘기하면 그 순간이 더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 얘기할 때가 되게 좋지 않아요? 예, 좋죠. 그 음식이라면 물리적으로 입에 닿는 걸 떠나서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구나, 재밌는 물성이구나, 그게 느끼는 게 각자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얘기할 때. 또 억압될 때 음식이 사람을 좀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런 생각도 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음식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건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그래도 음식 먹고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그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다른 맛있는 음식 얘기하면 두 배로 즐거워요. 식당 중에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음식 얘기해야지. 먹으면서 야 가오리찜이 나왔어요. 근데 가오리찜은 말이야 영등포에 노이전에 가면 식당 중에 제일 싫어요. 그거. 파스타 팔고 있는데 이제 맛있겠어요. 예를 들어 토마토라고 파스타를 제가 줬어요. 근데 야, 이 토마토라고 스파게티는 말이야 로마에 가면 말이야 저는 화가 팍 나거든요. 시칠리아에서 먹은 라구 파스타가 진짜더라고. 저희 집에 와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요정 유 작가님을 모실 시간인데요. 다음 책, 정말 이분이 왔습니다. 사기에 이어서 왔습니다. 작가님 다음 책 예고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뭐 1차원적인 감각 이런 거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음식 얘기가. 그래서 이제 토마토 가지 요리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갑자기 차원을 건너뛰어서 먼 우주로 다음 주에는 나가버리고 합니다. 칼세이건 고인이 되신 분이죠. 코스모스. 이게 한 50년쯤 전에 나온 책인데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지금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이고 단순한 우주 얘기는 아니고요. 이 책은 1970년대 후반까지 어떻게 보면 인류가 과학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거의 모든 중요한 지식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무려 50년 전이니까 그 뒤로도 많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생겨났죠. 근데 50년 전의 것만 잘 정리해놓은 것 형태로 이해를 해도 우리로서는 오늘의 삶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모자람이 없는 그런 게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별,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벽돌책이라 동안에 또 너무 유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피해왔는데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 네, 다음 주에는 코스모스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몸과 마음의 양식을 채웠으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는 뇌를 한번 단련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각오하고 돌아오겠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단속이 종료됩니다.